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AI 거품 우려에서 반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이 전날의 급락을 털어내고 강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오늘 한국 증시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056.41로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57.28포인트, 1.43% 상승하며 하루 만에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날 AI 거품론에 짓눌려 3,999.13까지 밀렸던 시장이 강하게 반등한 겁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네요. 무엇이 이런 반등을 이끌었나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강세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7,900원으로 4.96%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3.96%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는 5.14%나 치솟으며 시장을 견인했죠. 투자 주체별로는 어땠나요? 흥미로운 점은 수급 구조가 전날과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억 원과 3,736억 원을 순매수했고, 반대로 개인은 3,97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적극 나선 겁니다. 전날 급락이 과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네요. 섹터별로는 어땠나요? 전기가스가 3.51%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섬유 의류가 3.41%, 제조가 1.98% 올랐습니다. 반면 증권은 1.85%, 기계 장비는 1.51%, 제약은 1.43%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911.07로 5.04포인트, 0.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의 강세와 대조를 이루며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차별화가 뚜렷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1475.80원까지 상승하며 1.30원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148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신호와 국민연금의 스와프 가동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환율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군요.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필요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카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나요?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화요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6,800점이 6으로 0.24%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48,114.6으로 0.62% 하락했고요. 반면 나스닥은 23,111.46으로 0.23% 상승하며 선방했습니다. 뭐가 시장을 갈라놓았나요? 지연됐던 1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일자리가 6만 4천 개 증가해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4.6%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노동시장 둔화를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가 보합을 기록하며 소비 수요 둔화 신호를 보냈죠. 에너지 섹터가 크게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55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2021년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엑스모빌과 쉐브론이 각각 약 2%씩 하락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테슬라가 눈에 띕니다. 3.6% 급등하며 475.31달러로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말에 오스틴에서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0.8%, 메타는 1.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해 3.5에서 3.75% 범위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사회에서 2회로 대폭 축소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게 시장에 어떤 의미인가요? 이른바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부릅니다. 당장은 금리를 내리지만 앞으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죠. 연준 내부에서도 사상 최악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3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는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날 8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8만 7천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로는 약 1억이 1,9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전일 대비 1.58%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10만 달러대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네요.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12월 26일 대규모 옵션 만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약 230억 달러 규모의 옵션이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행사가가 10만 달러에 집중되어 있어 연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더리움은요? 이더리움은 436만 원으로 0.36% 상승했고 리플은 3.04%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떤가요? 여전히 16으로 극단적 공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와 중국 채굴업체들의 사업 철수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남은 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목요일에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인플레이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있나요? 네, 수요일에는 제너럴 밀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목요일에는 나이키와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반도체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도 예정되어 있죠. 정확합니다.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일본은행 회의가 열리는데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상이 단행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되어 전 세계 위험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종합해서 평가한다면 한국 시장은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지만 구조적 우려는 여전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둔화, AI 투자 효율성 논란, 엔캐리 트레이드 리스크 등이 상존하고 있죠. 다만 한국 정부의 30조 원 규모 공공성장 펀드 계획과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개선 등 긍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말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옵션 만기와 각국 중앙은행 회의가 집중되어 있어 급격한 가격 변동이 예상됩니다. 둘째, 섹터 로테이션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환율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고용 지표가 혼조를 보인 만큼 추가 경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되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4천선 위에서 안착할 수 있느냐가 단기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가요?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AI 관련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정말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고 조정이 필요한지 명확해질 시점이죠. 이에 따라 시장의 큰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